이번 영상에서는 MVVM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막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VVM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런 그림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시작부터 복잡한 코드와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설명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웹사이트 개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복잡한 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이슈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데요.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개발하다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섞이고 한 번에 처리할 정보가 많아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널브러져 있는 코드들을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안 보이는 것으로요. 보여지는 부분을 뷰라고 하고요.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들을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명칭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사별로 모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코드는 훨씬 이해도 쉽고 변경도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뷰 객체와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게 될 때입니다.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객체에게 요청을 하고 결과를 또 다른 객체들에게 전달하면서 코드는 거미줄처럼 엮이게 되고 알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다시 어지러진 책상을 정리하듯이 복잡한 곳을 정리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다루는 뷰가 있고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불리던 것을 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델은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가 생겼는데요. 이놈은 뷰와 모델 사이의 통신의 복잡성을 박스 안에 감추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종류별로 박스에 담아서 최대한 간단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아키텍처를 MVC라고 하는데요. 조금 오래됐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뷰는 이전과 달리 하나의 요청이 다른 모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모델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알맞은 코드를 작성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컨트롤러가 대신 처리해 주도록 해서 논리적인 변화가 뷰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뷰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하더라도 모델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컨트롤러가 중간에서 차단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처럼 실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컨트롤러를 뷰 모델로 진화시켜서 의존 관계를 단방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뷰가 기능이 필요할 때 뷰 모델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잠깐 사족을 달자면 이름이 뷰 모델이건 컨트롤러이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뷰 모델을 특별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뷰 모델에서 뷰로 가는 회색 점선이 있는데요. 이는 뷰 모델이 뷰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뷰 객체가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 목록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뷰 모델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사용자 목록이 필요한 뷰 객체를 모두 찾고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뷰 모델은 사용자 목록이 완성되면 사용자 목록을 가져가라 하고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뷰들은 각각 알아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MVVM 아키텍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뷰 모델은 이제 더 이상 뷰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MVC, MVVM, MVP, MVI 등 다양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같은 MVVM이라고 해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응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보다 왜 그렇게 해야 하지와 같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아키텍처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개발하려는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했을 경우에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영상의 반응을 봐서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서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해한 개념이 코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